안녕하세요. 최근 글로벌 이슈로 인해 해외 선물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의 생각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로 인해 최근 미국 증시의 전망과 함께 선물 투자 진입 타이밍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될 경우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과 에너지 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뉴스 흐름에 따라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집니다. 우선 이런 전쟁 이슈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산은 에너지입니다. 대표적으로 WTI 원유 선물 가격이 빠르게 반응하는데요. 공급 차질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단기간에 급등하는 흐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이는 다시 금리 정책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주식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초기에는 하락 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금리와 유동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위험 자산을 줄이고 현금이나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이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전쟁이나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초반에는 급락이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반등하는 흐름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나면 그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선물 투자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초기 급변동 구간을 피하는 것입니다. 뉴스가 처음 터졌을 때는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고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간에서 진입하면 손절이 반복되면서 계좌가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구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기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급락 이후 특정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추가 하락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뉴스만 보고 방향을 예측하기보다는 실제 가격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나리오를 나누는 접근입니다. 전쟁 이슈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증시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단기적으로 긴장이 완화된다면 급락 이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런 이벤트 장에서는 평소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포지션을 잡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진입 규모를 줄이고 손절 기준을 더 짧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선물 시장에서는 작은 판단,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보수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대응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모든 움직임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만 선택적으로 진입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미국 지수 선물 투자 하락장에서 대응하는 노하우 주제도보다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장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두려움의 구간이지만 선물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 다우 선물은 하락장이 시작되면
동시에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장을 버티는 대상이 아니라 활용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락장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략은 추세 추종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저점을 잡으려고 시도하다가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반등이 나와도 일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추세 매매보다는 하락 흐름에 맞춰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등 구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중간중간 기술적 반등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때 무작정 추격 매도를 하기보다는 반등이 나온 이후 저항 구간에서 매도 진입을 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매매가 됩니다. 세 번째는 변동성 대응입니다. 하락장에서는 상승장보다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지션을 크게 가져갈수록 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포지션 크기를 줄이고 짧은 손절과 빠른 대응을 통해 계좌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심리 관리입니다. 하락장이 길어질수록 투자자들은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만회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무리한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거래 횟수를 줄이고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만 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쉬는 것도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거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억지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관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구간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유리한 구간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성과를 만들어줍니다. 정리해보면 하락장은 위험한 시장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시장입니다. 추세를 인정하고 반등 구간을 활용하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심리 통제를 병행한다면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